자,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운동 강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중량을 올린다. 2번, 반복수를 높인다. 3번, 세트 수를 높인다. 4번, 휴식 시간을 줄인다. 자, 항상 이 네 가지의 변인만 이용을 해서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의외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높여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버 버튼을 언박싱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없는 유튜버일 거예요. 이렇게 실버 버튼이 2개 있습니다. 와, 진짜 설렌다. 진짜 설레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야, 이 진짜 감격스럽다. 자, 떨어뜨렸어요. 개봉 박두. 야, 뭐가 있어요. 유튜브 회장이 저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유튜브 회장이, 야, 빅터야, 너 고생했다. 실버 버튼 너 2개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러면서 자필로 이렇게 써준 것 같습니다. 사인도 보이시죠? 땡큐. 옛날에 받았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받았을 때는 이런 게 안 들어있었는데 패키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삐끼. 자, 이렇게 실버 버튼 2개가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진 촬영. 찰칵. 자, 이제 여러분들 운동 관련 질문이나 운동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바따로 보내주셨어요. 여성 회원분인데 저한테 사진과 그리고 스쿼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어떻게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굉장히 좋으시네요. 일단은 셋업 자세를 신경 쓰려고 하는 게 보이고, 셋업을 되게 정확하게 잡으시려고 자세를 계속 다듬는 모습이 보여요. 원래 보통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이런 셋업 자세에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스쿼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그냥 들어가서 빼자마자 그냥 급하게 나와서 스쿼트를 하시거든요. 항상 셋업 자세에서부터 근육의 어떤 중량감이 느껴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막바로 시작하면서 자극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자극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운동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야 되고 자극도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 템포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허리가 과도하게 신전돼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빠져 계십니다. 지금 무릎이 약간 요거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몸이 약간 더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는 지금 무거운 중량을 다루면 다룰수록 아마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엉덩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런 자세로 억지로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면 지금 자세를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랫동안 운동하기가 어려운 자세인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허리를 과신전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허리의 과신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과신전을 풀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풀릴까요? 복압, 등을 곧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복압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호흡을 담고서 복행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복압을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은 호흡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발을 짊어졌죠?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과신전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배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배에다가 호흡을 담고 그 다음에 숨을 참는 거죠. 숨을 참고 나서 허리를 일부러 평소보다 약간 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신전을 푼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허리 과신전이 왜 생기냐면 허리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생겨요. 무게 중심을 잘 잡으려고. 근데 이거는 호흡을 어떻게 잡고 내려가는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첫 번째, 호흡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빅터님 역시 1타 강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사진도 한번 볼게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요, 지금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근육의 강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예를 들면 그냥 식이 조절을 해서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소로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근육의 강도 같은 걸 많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육량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조금 탄력이 없어 보이거나 수분감이 없어 보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님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그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체중이 많이 나가셨던 분 같아요. 다이어트를 한 30kg, 40kg 이상 하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배 피하 스킨이 조금 약간 늘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가 다이어트를 한 3, 40kg 하신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단연간의 다이어트로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나 이제 운동 방법 같은 거를 조금 더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다이어트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멋진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다이어트는 6개월 동안 했어요. 운동 주 6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천천히 잘 감량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운동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운동 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 강도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운동 강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운동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중량을 올린다. 2번, 반복 수를 높인다. 3번, 세트 수를 높인다. 4번, 휴식 시간을 줄인다. 자, 항상 이 네 가지의 변인만 이용을 해서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얘네를 보면 다 운동량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운동 시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비슷한 얘기죠. 결국에는 운동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부상이 따르게 돼요. 왜냐면 양으로 자꾸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그럼 피드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지게 된 것 같아요. 자, 바벨로우를 하시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님의 바벨로우는 어떤가요? 지금 님의 바벨로우는 몇 점일까요? 만약에 100점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100점이 아닌지 또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 100점인 것 같으면 100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고관절을 살살 써줘야 고관절 중심을 조금 더 뒤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배꼽으로 당겨야죠.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구독자분들의 피드백. 첫 번째는 고관절이 문제다.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배꼽 쪽으로 당겨라. 허리가 꺾여 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이고, 그럼 제 피드백은 어떨까요? 일단 처음에는 셋업 자세가 급합니다. 지금 바벨 뜨자마자 바로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바벨을 가지고 와서
바로 훅 내려가요. 바로 훅 내려가면 등에 긴장감이 걸린 상태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천천히 내려가서 자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내려가게 되면 무거운 무게 같은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말한 거 중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이 없고, 지금은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다른 부분은 다 잘하고 계신데 뭐가 잘못됐냐면 무게중심.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제가 궤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로우를 할 때는요, 몸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잡고 있으면, 여기 발이라고 할게요. 발.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요? 무게중심은요 여기 있어요. 발의 온폭 패인 곳, 여기를 미드풋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데 님 바벨을 보면요, 약간 무게중심에서 앞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저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무게를 잘 못 칠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보면은 인지가 되실 거예요. 특히 이완할 때 무릎에서 바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배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문 앞에 택배가 왔을 때 멀리서 무게를 이렇게 잡아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딱 드나요?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허리 숙여서 들면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지금 이완할 때 무릎에서 바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등 상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바벨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발을 떨어뜨려서 등 상부로 자극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몸의 각도를 바꿔야 됩니다. 몸의 각도와 팔꿈치의 각도, 이런 거를 조정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지, 무게 중심이 이동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거 두 가지만 고치시면 돼요. 당연히 바벨로우 할 때는요, 고관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허공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프리웨이트의 장점이 뭐예요? 협응력이에요. 프리웨이트 운동 왜 하는 거냐면 협응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벨로우는 하지까지 같이 개입을 하면서 운동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나 뒷다리 근육을 일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허리 과신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허리는 플랫한 상태였고 배꼽 쪽으로 당겨야 된다 그랬는데 배꼽 위치로 잘 당기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무조건 배꼽 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꼽 쪽으로 당길지 아니면 조금 더 위쪽으로 당길지 아니면 골반 쪽으로 당길지는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육을 내가 타겟을 할 것인가, 내가 등 전체를 타겟할 것인가, 등 상부를 타겟할 것인가, 아니면은 광배를 타겟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체형마다 어떤 편안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찾아줘야 돼요. 뭐가 최고의 방법인지 딱 고정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된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큐잉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근데 지금 등 상부를 자극하려고 바벨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너무 숙이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극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육체미 빅티 사랑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인스타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빅터님 닮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진 한 장 보내봐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보세요 그랬는데 진짜 언뜻 보기에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었습니다. 이분 몸이 상당히 좋으세요. 전면에서 보이는 너비감이라든지 몸이 역삼각형 쉐입이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체형적으로 일단은 타고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몸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골격도 좀 다부지신 것 같고 키도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바디빌딩을 하면 정말 좋아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이런 분들이. 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하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하체도 같이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스쿼트 하시는 영상인데 자, 의 문제는 가동 범위가 좀 짧다는 거예요. 가동 범위가 한 10%가 아쉬워요. 약간 하프 정도로 앉았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하체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로 다리 앞쪽에만 집중돼서 자극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과 엉덩이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서 가동 범위가 이제 직각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 정도 범위에서 뒷다리랑 엉덩이가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가동 범위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거냐면 사실 무게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정 포인트는 뭐냐면요, 운동 템포예요. 운동 템포가 다소 빠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무게를 다룬다는 느낌보다는 훅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한번 볼게요. 내려갈 때 이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지금 이완을 제대로 안 하니까 수축력이 떨어져요. 느리게 올라오거든요. 근육의 탄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트레이닝이죠. 지금 근육이 제대로 이용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지거든요. 프로 선수들 영상 보면은 그런 탄성적인 움직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무게가 내가 근육으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를 한 10kg씩 덜어내고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완 시간을 5초, 수축은 반박자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본 다음에 무게를 올리시면 더 발달이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님이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아마 앞다리의 발달에 비해서 후면부의 다리가 상대적으로 약점일 수 있어요. 스쿼트 하실 때나 하체 운동 하실 때 뒤쪽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가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 라이브를 제 채널에서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라이브가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실버 버튼 언박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운동 피드백을 드릴 게 없으면 무슨 말을 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첫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라이브를 자주 기획해서 올릴 테니까요, 미리 공지 보고 항상 들어오세요. 제가 운동 피드백 정말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드백 못 받으셔서 진짜 아쉬운 분들은 다음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운동 정보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에 대한 사랑과 관심 끊임없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